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큐베이스 14 버전 업데이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굵직굵직한 업데이트 내용 몇 가지만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또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Volume controls. 볼륨 컨트롤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인서트 부분에 플러그인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기 스타인버그 툴 부분에 있는 볼륨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 볼륨 페이더가 있는 볼륨 컨트롤 플러그인인데요. 주목할 점은 스테레오 오디오 트랙의 좌우 볼륨을 따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좌우 볼륨 밸런스를 조정하려면 스테레오 오디오 트랙을 두 개의 모노 트랙으로 나눠준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여러분 볼륨 오토메이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토메이션을 세팅해 놓고 오토메이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트랙의 볼륨을 미세 조정하려면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볼륨 플러그인을 인서트하여 이 볼륨 플러그인으로 오토메이션을 세팅한 다음 트랙의 전체적인 볼륨 조정은 이 트랙의 메인 트랙 페이드로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 과정이 간편해졌죠. 또 가끔 어떤 플러그인들은 인풋이나 아웃풋 레벨을 세팅할 수 없는 플러그인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 플러그인으로 인풋되는 오디오 볼륨 레벨이 너무 작거나 크다고 생각할 때 그 플러그인 전에 이 볼륨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레벨을 조정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플러그인에서 출력되는 아웃풋 레벨이 너무 세거나 약할 때도 그 플러그인 후에 이 볼륨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레벨을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요. 활용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 트랙에 있는 오디오 파일을 보시면 여기 작은 삼각형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파일의 볼륨 레벨을 조정하면 바로 이 삼각형 옆에 볼륨 레벨을 줄였는지 혹은 높여주었는지 dB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삼각형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볼륨 페이더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볼륨 레벨을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요 위에 와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간편하죠. 다음은 볼륨 커브인데요. 이렇게 연필 툴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선택한 오디오 파일 중앙에 이렇게 줄이 하나 생성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볼륨 커브를 마우스로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점과 점 사이에 나타나는 이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점들을 모두 선택하시면 마치 키 에디터에서 미디 CC 컨트롤들을 조정하듯 전체를 줄여주거나 혹은 좌우 틸트만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볼륨 오토메이션과 뭐가 다르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이벤트 볼륨 커브 조정은 이 트랙에 오디오 시그널이 채널 세팅에 입력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채널에 EQ, 채널 스트립, 인서트 플러그인, 샌드 등 이 모든 것이 적용되기 전에 볼륨 레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 오토메이션은 채널 세팅 후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설정해 놓은 이벤트 볼륨 커브와 이런 페이드 커브들이 계속 보이게 하려면 위에 에딧 드랍다운 메뉴에서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좌측 이벤트 디스플레이 밑에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우측에 이벤트 볼륨 커브 앤 페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세 개를 모두 다 always로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커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레인지 툴을 선택하시고요. 오디오의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나타난 이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부분만 레벨을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2. Modulators. 스타인버그사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모듈레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큐베이스 로월 존을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모듈레이터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시면 LFO, 엔벨롭 팔로워, 쉐이퍼, 마크로 너브, 스텝 모듈레이터, 모드 스크립터 이렇게 있는데요. 마치 오디오 이펙트 플러그인 혹은 신스 플러그인에 많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듈레이터들은 오디오를 프로세싱하는 이펙터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디 CC 컨트롤 모듈레이터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신스 트랙에 LFO 모듈레이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LFO 모듈레이터가 열리면 여기 바로 우측에 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커넥션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걸 클릭하면 Select Destination 하고 밑에 Learn이란 부분에 청록색 불이 켜집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 트랙에 패닝 슬라이더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 같이 이 트랙의 패닝이 바로 연결되어 LFO의 움직임에 따라 패닝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모듈레이션 뎁스 슬라이더를 움직여주면 이렇게 하드 패닝으로 조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LFO의 웨이브 폼을 바꿔주면 그 웨이브 폼 모양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LFO 속도는 이렇게 노트 박자에 맞출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프리퀀시 속도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큐베이스 내부 세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플러긴 설정을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Fav 필터사의 Q3 EQ 플러긴의 로우 컷 필터를 이렇게 설정해 주었고 이 로우 컷 필터의 이 프리퀀시 부분을 이렇게 LFO 모듈레이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활용도가 다양하죠. 여기다가 모듈레이터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 우상단 화살표 부분을 클릭해서 리무브하여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벨롭 팔로우를 활용해 볼 텐데요. 일단 이 트랙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볼륨 플러긴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트랙에다가 엔벨롭 팔로워를 적용하고 이걸 플러긴의 볼륨 페이더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 엔벨롭 팔로워의 사이드 체인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 드럼 트랙에 와서 샌드를 사이드 체인 인풋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 이거를 프리 페이더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드럼 트랙의 이 볼륨 페이더는 일단 맨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안 들리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센스 트랙으로 돌아와서 플레이를 해주면 이렇게 드럼 트랙에 트랜지언트가 발생할 때마다 엔벨롭이 열리게 되면서 이 볼륨 플러긴의 볼륨을 조절해 주게 되는 거죠. 마치 사이드 체인으로 게이트를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 역시 잘 활용하면 활용도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쉐이퍼 모듈레이터 역시 LFO와 비슷한데요. LFO는 웨이브 폼이 정해져 있다면 쉐이프는 다양한 쉐입은 물론 내가 커스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스텝 모듈레이터 역시 비슷한데 이건 말 그대로 스텝으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16개의 스텝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그리드 스냅을 활용하면 모듈레이터의 레벨을 그리드에 맞게 이렇게 딱딱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마크로 노브입니다. 요거 또 물건인데요. 제가 이 드럼 트랙에 리버브, 딜레이 그리고 페이저를 인서트 해 두었는데요. 이 세 개 이펙터의 드라이, 웻, 믹스 레벨을 모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이펙터의 모든 드라이 웻 믹스 레벨을 이 마크로 노브 하나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LF4 모듈레이터를 추가해주고 이거를 요 마크로 노브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정말 활용도가 매우 높은 획기적인 모듈레이터들입니다. 3. Ex Machina Drum Machine and Pattern Event Editor. 다음은 엑스마키나 드럼머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큐베이스에는 드럼머신이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이건 플러그인이 아닌 그냥 기본 기능입니다. 큐베이스 로월존에 보시면 여기 모듈레이터스 옆에 드럼머신이라는 탭이 하나 생겼죠. 여기서 바로 이 버튼을 클릭하여 드럼머신을 인서트 할 수도 있고요. 트랙 창에서 우클릭해서 Add 드럼 트랙이라는 걸 클릭해서 이렇게 인서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Add 트랙 창을 클릭해서 이 드럼머신 클릭해서 인서트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여기 이벤트 타입에서 기존 미디 파트가 아니라 꼭 패턴 이벤트를 선택해 주세요. 이 패턴 에디터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Add 트랙을 해서 드럼머신을 인서트하면 롤존에 이렇게 드럼머신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왼쪽에 그루브 에이전트와 비슷한 미디 노트 할당된 드럼 패드들이 있죠. 여기 C1 노트 드럼 패드에 당연히 킥 드럼 소리를 설정하면 되는 거겠죠. 각 악기별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스네어, 하이햇, 텀, 클랩, 심볼, 퍼커션 등등 기본 소리들이 있는데요. 원하시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혹은 샘플 파일을 로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베이에 가셔서 하나 선택해도 되는 거죠. 저는 미디어 베이 힙합 볼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킥 샘플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됩니다. 심지어 레이어링도 됩니다. 바로 밑에 레이어링 하나를 또 선택해서 킥 드럼 하나를 또 선택하고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또 가져다 놓으면 이 두 개의 킥 샘플들이 합쳐서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럼 각 샘플마다 튜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808처럼 말이죠. 원하시면 각 패드별로 FX 설정도 가능합니다. 빗 크러셔를 적용해 주고요. 디스톨션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소리가 좀 크니까 줄여볼게요. 그리고 필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좀 크니까 또 전체적인 레벨을 여기서 줄여주고요. 저는 스네어 드럼도 레이어링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햇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바로 여기서 딜레이와 리버브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를 하나 선택해 주고요. 딜레이 레벨은 여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버브도 하나 설정해 보고요. 리버브 레벨은 여기 있고요. 딜레이를 조금 줄이고 딜레이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럼을 찍어야겠죠? 아까 우리 드럼 머신을 인서트할 때 패턴 이벤트를 선택했죠? 그래서 여기 로얼 존에 에디터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패턴 에디터가 열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1부터 16까지 있고 여기 16분음표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건 16분음표로 나누어진 한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스텝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한마디 패턴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바로 이렇게 벨로시티 조절도 가능하고요. 벨로시티 옆에 보면 리피트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걸 스네어에 활용을 하면 이런 플램 같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오프셋이라고 있는데 이건 박자를 밀고 당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박자를 밀면 여기 스네어 트랙 우측 하단에 박자를 밀고 있다고 우측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박자를 당기면 이렇게 좌측 하단에 박자를 당기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물론 각 노트별로 오프셋을 설정도 가능하지만 이 스네어 트랙 전체 오프셋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프셋 옆에 보면 probability라는 게 있는데 확률이죠. 예를 들어 이걸 하이햇 설정을 하면 확률이 퍼센테지로 표시가 되는데 이 노트가 연주될지 말지 그 확률을 정하는 것이고 랜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하이햇 노트를 67%로 이렇게 설정해 놓았는데 67%의 경우 이 노트가 연주가 될 것이고 37%의 경우에는 노트가 연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확률 게임입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 옆에 이건 벨로시티 베리언스인데 이건 각 노트별로 얼마나 벨로시티를 세게 연주할지 아니면 약하게 연주할지 랜덤으로 결정해주는 설정입니다. 이걸 설정해 놓으면 설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벨로시티가 랜덤으로 강약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약간의 인간미를 더해주는 뭐 그런 거겠죠?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패턴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패턴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New Pattern 이거를 클릭하면은 패턴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 있는 주사위 버튼을 눌러서 랜덤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물론 각 파트별로 주사위가 또 있어서 각 파트별 랜덤 패턴 생성도 가능합니다. 다시 첫 번째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패턴 매니지먼트로 돌아가서 첫 번째 패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만든 패턴을 프로젝트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드래그 패턴 투 프로젝트 이 아이콘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프로젝트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모양의 패턴 이벤트가 프로젝트 창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1은 첫 번째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2번 패턴을 이렇게 선택하면 패턴이 바로 바뀌게 됩니다. 혹은 여기서 Convert Pattern Event to MIDI 파트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MIDI 키 에디터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이 패턴 에디터는 이 드럼 머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시는 가상악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딕티브 드럼에도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 어딕티브 드럼을 인서트하기 전에 여기 이벤트 타입을 기존 미디 파트에서 이렇게 패턴 이벤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인서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딕티브 드럼이 로딩이 되었죠? 그런 다음 에디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패턴 에디터에 기본으로 C1 노트부터 F1 노트까지만 디폴트로 로딩이 되는데요. 각 파트별로 원하는 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악기 레인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 레인을 우클릭해서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트 선택창 밑에 보시면 드럼 맵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트랙의 드럼 맵을 어딕티브 드럼스 2로 선택을 하고, 그럼 노트 선택창에서 이렇게 드럼 맵을 오픈하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노트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드럼 맵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드럼 가상악기로 패턴 에디터를 활용하시면 정말 간편하게 드럼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4. Ruler track. 다음은 룰러 트랙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Add 트랙을 통해서 룰러 트랙을 하나 인서트 하겠습니다. 요거죠. 일단 바스 앤 비트로 세팅을 해서 인서트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 맨 위로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곡이 두 번째 마디부터 시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마디를 첫 번째 마디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룰러 트랙에 요 화살표 아이콘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요거를 플러스 1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룰러 트랙에는 두 번째 마디가 첫 번째 마디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룰러 세팅을 이렇게 seconds 시간으로 바꿔주고 옆에 요 숫자 옆에 있는 요 아이콘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현재 이 플레이 헤드 커서 위치가 0초가 되면서 그 전은 이렇게 마이너스 시간이 되고 그 후로부터 여기 시간이 플러스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가끔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5. Project compatibility. 이번에는 프로젝트 파일 하위 버전 호환 불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큐베이스 14 버전부터는 모든 프로젝트 파일은 64비트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베이스 14 버전에서 저장한 프로젝트는 큐베이스 13 버전의 최신 버전인 13.0.50 버전에서만 열리고 그 하위 버전에서는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하위 버전 파일은 14 버전에서 당연히 열리고요. 그래서 저는 13 버전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14 버전과 13 버전을 같이 설치해 놓고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14 버전으로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하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도 아직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과 파일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하려면 13 버전을 아직도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3 버전 혹은 그 하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하셨더라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해 놓을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14 버전부터는 프로젝트 저장 폴더에 오토세이브라는 폴더가 하나 더 생깁니다. 13 버전까지는 자동 저장 BAK 백업 파일은 CPR 파일과 같은 장소에 저장되다 보니까 가끔은 CPR 파일 찾기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요. 14 버전부터는 오토세이브라는 폴더에 따로 저장이 되고 그 백업 파일이 저장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한 내용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타 트랙의 볼륨을 조정할 때 저장된 백업 파일이네요. 네, 지금까지 큐베이스 14 버전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몇 가지만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혹하는 기능들이 있었나요? 이 영상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 내용들은 추후에 별도 영상을 통해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